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13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2일 도쿄에서 969명, 카나가와 319명, 사이타마 259명, 치바 181명, 효고 384명, 오사카 851명, 홋카이도 52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7,05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65만 9,98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66만 70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50명, 도쿄에서 8명, 효고와 홋카이도에서 각각 7명 등 총 10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1,201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1,214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0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47,36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96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의 남녀 96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93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37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51명으로 전체의 약 49%, 60대 이상은 총 137명으로 약 14%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22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31명, 직장 내 감염이 4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4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8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5명 증가한 86명, 입원 환자는 6명 증가한 2,39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만 9,061명, 누적 사망자 수는 1,93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의 4개 지자체에서 이날부터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후쿠오카와 아이치도 대상 지역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날 저녁 회견을 임한 스가 총리는 本日から緊急事態宣言が延長され、愛知、福岡が追加をされました。延長は大変心苦しい思いでありますけれども、ゴールデンウィークが終わった今、一番大事な時期でありますので、国民の皆さんのご協力をお願いを申し上げます。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도쿄는 1,000제곱미터를 넘는 대형 상업시설의 휴업을 요청하고 있지만 생활필수품은 대상 외입니다. 이에 각 백화점은 생활필수품의 범위를 재검토해 영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영업을 재개한 것은 화장품, 의복, 생활용품, 레스토랑 등입니다. 連休中に来てゆっくり買い物しようかなと思ったんでちょっとできなかったんでわざわざちょっと横浜とかのデパートまで行くのはちょっと怖いのでちょっと待ってました。これを買いに、来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最近壊れちゃって生活必需品に近いので、空いてよかったかなって感じはします。 신규 감염자가 679명이라는 사상 최다의 감염자가 확인된 아이치현에서는 이날부터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 추가되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が出た日に何集まってんだよって皆さん思わ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不要不急ではなく緊急を要するものだと思います。 현청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간호사와 의료관계자 노동조합이었습니다. 仕事量が増えたりとか、負担が増えたのに、給料面では何も変わらないし、むしろ病院の減収によってボーナスは半額になったりとかもしたので、そういうところでもうやってらんないっていう感じで辞めた方がいます。 이들이 국가나 지자체에 바라는 것은 その場しのぎとかではなくって、これからもしっかり安定した看護室がやっぱり保てるようにっていうところの人員確保に動いてほしいなと思います。 후쿠오카도 635명으로 사상 최다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날부터 긴급사태가 시작되었지만 출근 풍경은 기존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去年の方が少なかったんで全然違いますね。 最初の緊急事態宣言の時はやってたんですけど、もう今は正直やってない形ですね。 후쿠오카시가 관리하는 공원 등에는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펜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이른바 노상음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529명 확인되었습니다.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가 적용된 삿포로시에서는 이날부터 막차를 30분 앞당겼습니다. 이에 음식점에서는 노알콜 주류를 판매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음식점 등에 대해 계속해서 주류 제공이나 노래방의 경우는 휴업 요청, 그 이외는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을 요청합니다. これはウーロンハイです。ウーロンハイ、はい、ウーロン茶じゃないです。お酒が美味しいです。 도쿄 가부키초에 위치한 오코노미야키 가게에서는 지금까지의 요청에 전면적으로 협력해왔지만 이날부터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한 뒤 오전 5시까지의 정상 영업으로 돌아가고 주류의 제공도 재개하였습니다. お酒がないと我々みたいな飲食店は相当厳しくてですね、かなり厳しい売り上げでした。新宿、しかも歌舞伎町ですので、お酒が出ないっていうとそもそもやっぱりお店に入る方が少なかったんです。 이러한 결단의 배경에는 일부 업종에 대한 불공평한 요청 조건의 완화도 있다고 합니다. 飲食店だけが変わらない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納得がいかないところはありまして、やっぱりお昼のランチタイムに混むお店ももちろんありますし、お酒出してなくてもソフトドリンクで人がお話しされてる場面もありますので、なかなか理解しがたい対応でしたね。ずっと不安しかないですね。安心できる何かこう言葉が欲しいですけどね。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969명, 중증 환자는 86명으로 11일보다 5명 증가했습니다. 또 전국의 중증 환자도 1189명으로 4일 연속 사상 최다를 경신하였습니다. 緊急事態宣言を発令した後も、まだですね、2週間以上経ってきておりますが、その成果が見えてきておりません。緊急事態宣言を発令しても、この変異株というものはそう簡単な感染抑制というものがかからない、そういうようなものなのか、ということも含めて、ならば次一体何が必要なんだ。 믿고 있는 백신 접종도 진척은 없습니다. 각 지자체와는 접수가 별개인 도쿄와 오사카의 대규모 접종 장소 예약 방법이 이날 발표되었습니다. 東京、大阪ともに予約専用ウェブサイトによる予約および LINE による予約の2種類で受付を行うこととし、いずれも5月17日月曜日からご利用いただける予定であります。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전화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 대해 밝혀진 과제는 이중 예약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当然システム的には各自治体とはつながっておりませんので、二重予約等々のを防止するという仕組みにはなっておりませんが、 향후 접종 스케줄에 대해 스가 총리는 自治体や医療関係者の皆さんのご協力によって全国の 85% を占める1490の市町村で4月末までに高齢者の接種を終わる、そうした報告を受けました。すべての皆さんが一日でも早く接種できるように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 하지만 7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대답한 지자체 중에는 접종할 의료 관계자의 확보를 전제로 대답한 곳도 있습니다. 접종을 마칠 수 없다고 응답한 쿠마모토현 아라오시에서는 本市では8月に接種完了ということで、回答しております。5月のワクチンが5月に実際どのくらい入っているかというようなことがなかなか4月の中旬ぐらいまでは分からなかったというような状況ですね。スタートの遅れっていうのは大き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おります。はい。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90% 이상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特に懸念される英国株やインド株に対しても9割を超える人がワクチンの2回接種後、中和抗体陽性となりました。 요코하마 시립대학 연구팀은 화이자 백신을 2회 접종한 일본인의 약 100명을 대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중화항체의 생성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 중화항체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체내에 들어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포가 결합함으로써 감염을 일으키게 되지만 중화항체는 그것을 결합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기능이 있는 항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서는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99%의 사람이 중화항체를 가지게 된 것 외에도 영국형, 남아공형, 브라질형, 인도형 등 어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90% 이상은 중화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回目の接種後すぐには十分な量の中和抗体が産生されないことが多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2回目を打てば十分な量の中和抗体が産生されます。
ただし、約1割の人には中和抗体が産生される変異株の種類に個人差が見られるようです。 연구팀은 앞으로 어느 정도 항체가 지속되는지 등 조사를 계속하여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사설에 악화된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양국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12일자의 사설에서 한일 관계, 정상이 직접 사태에 타결을이라는 타이틀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사설에는 1년의 임기를 남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며 레임덕의 상황임이 지적되고 있지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진행시킬지에 피할 수 없는 판단이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피해자인 한국은 여전히 민감한 감정과 응어리가 남아있지만 양국엔 함께 번영을 나눠온 반세기 이상의 실적이 있으며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민간 교류가 존재한다며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아사히는 문 대통령은 전체적 흐름을 고려한 후에 대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일본 정부에는 무엇보다도 겸손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아사히는 아베 전 정권은 위안부 합의 등 이유 계속 배려하는 자세는 취하지 않고 역사 문제를 경제 분야로까지 비화시켰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 식민지 지배가 적어도 부당하였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도 인정해온 사실이다. 역사를 외면하는 태도로 화해는 어렵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달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초청된 것을 기회로 살려 한일 정상이 무릎을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가 총리는 한반도 지배로부터 패전까지의 역사를, 문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양국의 호혜의 행보를 각각 조용히 응시하며 회담에 임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설에서는 두 정상은 다음 세대의 정상적인 이웃관계를 넘겨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정권의 간판 정책, 디지털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디지털개혁 관련법이 성립하였습니다. 過半数と認めます。よって3案は可決されました。 디지털개혁 관련 6개 법안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며 여당 등의 찬성 다수로 통과되었습니다. 관련 법안은 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디지털청을 2021년 9월 1일까지 출범시키고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디지털청은 민간인을 포함하여 5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으로 법안의 성립으로 정부는 준비 작업을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업의 결산 발표가 피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각 기업이 큰 영향을 받으며 고속 회복하고 있는 기업과 떨어지는 기업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純利益は 4.99 兆円になりました。まだまだこの物語は続くと。まだまだ満足してないと。5兆円や6兆円で満足するお得ではないと。10兆円でも全然満足してないと。 일본 기업으로서 역대 최고의 5조엔 가까운 순이익을 올린 소프트뱅크 그룹. 세계적인 주가 상승을 배경으로 투자처인 IT 기업 등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며 이익을 올렸습니다. ソフトバンクのグループにとっては1兆2兆の利益だ赤字だというのはもうニューノーマルだと、その程度であまり驚かない方がいいという状況だろうと思います。 또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생산 판매가 크게 증가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10% 늘어난 2조 2,452억 엔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니는 스고모리 수요로 인한 게임기 판매의 호조와 샤프도 공기청정기와 백색 가전의 호조로 대폭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백화점, 미츠코시 이세탄 홀딩스는 임시 휴업 등의 영향으로 410억 엔의 최종 적자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자TV였습니다.